네, 회원님 오늘은요. 오늘 영상은 재미난 영상이에요. 뭐냐면 요즘 굉장히 유행이 시작이 됐어요. 유럽 같은 나 미국 같은 데 항상 있는데 파이어 피트라고 해요. 불구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 지으시면 불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요즘 만드는 게 또 잠깐 유행입니다. 유행이라기보다 유럽이나 이런 데 많이 쓰여지요, 이게. 그래서 파이어 피트를 만들 수 있는 자재들만 엄선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파이어 피트는 불을 넣어도 되고, 요즘은 이게 대부분 그냥 관상용으로 쓰여요. 그냥 정원에 한두 개 해놓고 조금 이쁘게 보이게 하는 용으로 대부분에 더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베란다에도 이거 비슷하게 꾸며놓고 안에다 장난감 넣고 이러시는 분들이 또 많아졌어요. 금액 대비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비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잠깐 이제 그 자재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시멘트도 아마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끝까지 보면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파이어 피트의 대표적인 자재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 현무암, 저희가 굴린 벽돌이에요. 요거를 싸서 사각으로 이렇게 피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불도 떼고, 집에서는 요걸 만들어 놓고 뭐 장난감 같은 수납함을 넣어요. 빈티지하게.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요게 불림 사구석이에요. 불림 사구석으로 만드는데 요 옆에다 한번 보여줄래? 밖에서 보면 사각이라서 요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요. 안에서 보면 이쪽으로 보자. 예, 안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거는 불로 하려면 나중에 마지막에 하고, 이쪽에 이제 시멘트를 조금 작업을 해줘야 돼요. 뭐 해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해도 되고. 요게 이제 두 번째 많이 쓰이는 파이어 피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흰색을 원하실 때 요건 저희들이 만들어 오는 거죠. 유명한 겁니다, 이것도. 이게 지금 보여드린 것들이 전부 다 우린 특징이 간단해요. 요거 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화단 경계용으로 이게 다 쓰여요. 화단과 잔디와 요 사이로. 근데 요걸 갖다 또 이렇게 소모품으로 다 씁니다. 근데 용도들을 잘 몰라서, 잘 모르셔서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요 세 종류가 가장 대표적인 파이어 피트를 만들 수 있는 자재예요. 그리고 라스트로, 이거는 이쁜데 굉장히 조작하기가 힘들어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느 큰 식당에서 뭘로 쓰이냐면, 옛날에 이거는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우물 있잖아요. 시골 우물 벽을 생각하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파이어 피트로 써도 되고 조경용으로도 많이 쓰여요, 요 디자인은. 그래서 요 굴림 주먹돌을 계속 요 정도 한 주먹 높이까지 요 정도 쌓습니다. 그렇게 쌓으면 이쁜데 얘는 조져가려면 조금 힘들어요. 조져가는 팁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이거 한 줄로 해놨어요, 이렇게. 근데 원래는 한 줄로 하는 게 아니고 넓지요. 이거 두 배만하게 만드는데 두 줄로 쌓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두 줄로. 지금은 작아서 제가 그냥 작아서 샘플로 하나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파이어 피트의 기본 논리예요. 그 다음에 오늘 꼭 설명드려야 되는 게, 이거는 그럼 뭘로 시공을 해요? 어떤 자재로 시공해요?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또 큰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 이게 찍는 건 15분인데 준비하는데 2시간입니다. 항상 보면. 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할 때는 일반 시멘트를 쓰면 안 돼요. 일반 시멘트는 삑입니다. 일반 시멘트 쓰면 작은 충격에 의해서 떨어져요. 그래서 좀 강한 시멘트를 써야 되는데, 시멘트에 대해서도 이론 교육을 한번 제가 해드리면 좋겠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시공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를 뭐 공부하면서, 그리고 제가 항상 좋아하시는 게, 저는 회원님들보다 더 어설프잖아요. 더 모른다기보다 지식은 있는데 어떤 하는 게 좀 미숙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미숙해서 따라할 수 있겠다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그래서 정말 저도 이게 더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계속 여기서 샘플 시공하면서 어떤 걸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대신 저한테는 이제 많은 트릭들을 받으시죠. 저는 이게 차라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멘트 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회원님들 궁금해하시는 석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시멘트가 아니에요. 석분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몰탈 다짐용으로 씁니다. 보드블럭 시공할 때 이런 때 밑에 다질 때 써요. 너무 유치하지만 석분 모래도 사실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석분이라는 거고요. 제가 회원님들한테 가끔 그러죠. 석분으로 다짐하세요 하는 게 이제 이거고, 이거는 비 맞고 그러면 요 미분기들이 딱 달라붙어요. 시멘트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주 단단해져요. 그래서 석분 밑에 다짐을 하고, 이 석분 다짐한 위에 요 모래를 올린 다음에 보드블럭 같은 거 시공할 때, 현무암 부정형이나 정형 시공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요 위에 모래를 올리고 이걸 시공합니다. 요게 이제 옛날 방식이고, 우리가 옛날에 집 지을 때는요, 요 모래에다가 시멘트를 넣어서 비볐어요. 지금도 그렇게 시공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모래에다가 시멘트를 비빈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진행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레미탈이에요. 요 레미탈이 모래에다 시멘트 넣어서 막 시공할 때 쓰는, 미장하고 할 때 쓰는 게 요 레미탈입니다. 근데 이거 갖고 파벽돌 붙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벽에 뭘 붙이면 삑 안 돼요. 큰일 나요. 떨어져요. 그 시멘트는 굉장히 다양해요. 방면도 넓고. 그래서 시멘트를 오늘 좀 설명을 한번 제가 드리고 넘어가야 돼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레미탈이라고 흔히 철물점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건데, 이거는 보수 자재로는 사실 쓰면 안 돼요. 큰 현장 할 때 저렴하게 쓸 때 쓰시고, 일반 셀프 하시는 분들은 좀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데는 이제 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멘트랑 모래랑 섞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 레미탈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계속 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대표적으로 그냥 요 회사 걸 준비를 했지만, 이름이 압착 시멘트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뭐 많습니다. 자재 회사들이. 근데 요 압착이라는 혼선에 빠지면 안 돼요. 요거를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시멘트 위의 기종이에요.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뭐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한 거고, 얘는 어디다 쓰냐면 타일 시공할 때 있잖아요. 바닥에 시공할 때 이걸 씁니다. 그리고 이 타일을 벽에 시공할 때도 쓰는데, 벽에 시공할 땐 도기질이라고 약한 타일만 붙일 수가 있어요. 자기질이나 이런 거는 안 붙여요. 붙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온수 열이 막 많이 받았다 들게 받았다는 데는 또 아직 거기까지는 성능이, 그러니까 가격이 좀 저렴하지요. 시멘트는 아주 단순합니다. 비싸면 좋은 거고 싸면 좀 덜 좋은 거 그래요. 근데 덜 좋고 저거 못 써, 이게 아니에요. 용도에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 바닥에 막 많이 까는데 그런 걸 갖다가 좋은 시멘트 갖다 쓰면 가격만 비싸죠. 별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이 압착을 갖다가 사람들이 파벽돌 붙이고 돌 붙이고 옆에 그러면 삐 큰일 납니다. 이 압착 시멘트는 실내에서, 이건 제 논리예요. 조금 틀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안정성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라, 실내에서 벽에 도기질 가벼운 타일 붙일 때 정도는 써요. 요거는 뭐 밖에서 대리석이나 아니면 돌 테이블, 돌이나 석재 자재는 쓰면 또 안 좋아요. 뭐 위험 부담 안고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안 좋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많지요. 뭐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드라이 뭐 등등등등 있어요. 근데 저는 이 X18이라는 걸 주로 하지요. 저희 회사에서는. 요거는 독일 겁니다. 독일 거라서 이렇게 시멘트랑 비교만 해봐도 알아요. 미분만 비교해봐도 이렇게. 요거는 거칠잖아요. 얘는 벌써 뭐 밀가루보다 얇습니다. 요 시멘트가 X18이라는 시멘트고, 얘는 물이 있든지 습기가 있든지 막의 만능이에요. 셀프 인테리어로 시멘트 쓰겠다 그럼 고민하지 말고 이거 쓰셔요. 조금 가격이 가도 이걸 써야 하자가 없고 안 떨어져요. 이 떨어지는 걸 쓰게 되면은
안 됩니다. 셀프 인테리어들은 많이 안 쓰잖아요. 다량으로 쓰시는 분들은 원가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근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거. 요 중간 단계도 또 하나가 있고, 요 중간 단계도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건 보통 요거예요. 이거는 실내, 실외, 뭐 밖에. 그래서 오늘 접착을 시킬 때 쓰는 게 요 X18로 씁니다. 조금 붙여도 안 떨어져요. 망치로 살짝 쳐도. 일반 시멘트는 해놓고 망치로 치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비싼 거 쓰라는 게 아니고 용도의 시멘트에 맞게 써야 돼서 요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고 이제 비비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비비는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3.5대 1이에요. 요거 3개 반에 물 하나, 4개의 물 하나가 매뉴얼인데 괜찮아요. 건식으로 저희가 이제 보도블록 같은 거 찍을 때 항상 KS 검사할 때 물 비율을 25% 전후를 잡습니다. 더 잡고 그러면 시멘트도 조금 약해져요. 뭐 덜 잡으면은 물이 이렇게 너무 그거 이탈 현상이 많이 나요. 근데 요걸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게, 대신 3.5대 1 정도 꼭 외우셔야 돼요. 뭐 막 비비기 어려우면 그냥 3.5대 1이나 4대 1 정도, 시멘트 4에 물 하나, 뭐 이런 똑같은 용기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비비고 나서 작업이 편할 정도로 자기가 조금 더 비벼 주시면 돼요. 오늘은 이론 교육이 있어야 되는 날입니다. 요 영상을 다른 자재에도 계속 붙여 드릴 거예요. 시멘트 설명하는 자재를. 왜냐하면 시멘트 잘못 선택해서 옛날 집 졌는데 우리 집은 막 떨어져요. 뭐가 있잖아. 이게 다 시멘트를 잘못 선정해서 그래요. 시멘트만 잘 선정되면 잘 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는 요 레미탈 같은 거 갖다가 벽 시공하고 벽돌 붙인다고 치면 큰일 나요. 그건 다 떨어져요. 사실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멘트 전문가도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논쟁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설명이. 제가 이제 좀 틀린 부분도 있을 거고, 저는 시멘트 계열에 조금 몸담고 이랬던 적이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레미탈부터 비빌게요. 요거를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게 X18, 제가 가장 지금 설명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2개, 3개, 대충 3개 반 넣고 나중에 한번 더 조절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요거를 요 레미탈을 요것도 비빕니다. 요것도 하나, 2개, 3개. 이제 배합 비비기를 좀 해드릴게요. 3개 반. 조금 틀릴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마 너무 길어진다, 그지? 영상이 묻습니다. 길어져서. 근데 오늘 길어져도 너무 기본 교육이라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아서 그래요. 하나. 근데 작업자들은 다 알지요. 비비면서 물을 바로 보지요. 모든 거를. 3개, 3개 반 정도 넣고 이따 봐드릴게요. 그리고 사실은 물을 먼저 넣으시면 좋아요. 물을 먼저 넣고 시멘트를 넣으면 좋은데요. 지금 저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배합하면서 배합을 좀 더 찾으면 됩니다. 이거 하나고요. 네, 물이 나중에 조금 적을성 보여요. 아마 요걸 보고 요걸로 져서 드리겠습니다. 원래 물 넣고 한 5분 정도, 몇 분 다 되면 시멘트가 물을 다 먼저 먹어요. 그때 하시면은 조금 좋아요. 이렇게 날림도 덜 합니다. 근데 전 영상 때문에 미리 넣어 놓을 수가 없어서, 자, 이렇게 비빕니다. 이건 건식 시공할 때 요 정도 나와야 돼서 하는 거고, 조금 더 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원래 크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크림 비비는 정도면 돼요.
이거 한번 붙여볼래? 그러면 이렇게 요 정도 감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 사실 조금 물을 더 넣어도 되는데 이건 작업하실 때 표현하시면 돼요. 좀 이따가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압착 시멘트요. 밑에 까는 거. 네. 큰일 났습니다.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편집도 잘 못하고 그래서 영상을 잘 끊질 못해요. 원래 타일 시공하시는 분들도 요 정도 감도로 해요. 요거보다는 사실은 저는 시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 감도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압축 빈도 보이나요? 물을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넣고 이제 요게 딱 보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색깔이 섞이니까 이 레미탈은 그냥 간단히 요걸로 할게요. 요 모래는 얘들은 사실은 이렇게 집에 도구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도구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꼬챙이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비비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시공은 제가 이렇게 시공은 안 할 거라서 얘들은 지금 쓰진 않을 거예요. 그냥 점도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그냥 막시멘트라고 해요. 이 정도 감도가. 이렇게 하고 이놈은 이렇게 건질건질해요. 그래서 매뉴얼에 보면 3분을 비비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3분 비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점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되시고요. 이따가 자, 이제 점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하면 이렇게 끈적끈적 거립니다. 시멘트가 이렇게 안 떨어져요. 시멘트가. 이 시멘트는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무기질 때문에 가격 차이가 커지는 겁니다. 이 안에 시멘트 안에 무슨 뭘 넣기 때문에 이렇게 끈적거려요. 지금 껌 바르듯이 이렇게 끈적거려요. 지금 요게 이제 요 X18이라는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이에요. 그리고 요 압착 시멘트는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냥 시멘트가 놀잖아요. 점착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덜하다는 거거든요. 이 압착.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이거는 더 좋은 거죠. 가격이 워낙 싸요. 그래서 바닥 시공할 때 이걸 쓰는 겁니다. 벽 시공할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되고, 요게 이제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압착 시멘트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막 시멘트예요. 우리가 보수하고 쓸 때 보면 막 그냥 거의 접착이 없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요거는 물 배합비가 좀 낮아야 돼요. 5개 하나 이런 식으로. 이게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서 물 배합비가 조금 낮아서 이제 이게 뭐 이런 데도 한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쫙 밀려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요걸 갖고 미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밀려나면. 요게 이제 이런 용으로 쓰이는 자재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공할 자재는 요겁니다. 생기는 것도 이쁘잖아요. 이게 점착력이 굉장히 높고 빡 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성능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저쪽에 가보자. 저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곳인데요. 저 압착 시멘트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해서 요게 저번에 했는데 다 좀 멀더라도 매달려 있는 거 한번 보여줘봐. 요게 아까 그 시멘트가 이거 설명을 드리고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이렇게는 안 떨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서도 이렇게 힘을 줘도 안 떨어져요. 이게
아이고. 네, 이게 종이가 끊어집니다. 요게 가만히 봐봐. 요게 이제 아까 그 레미탈 X18이라는 걸로 붙여놓은 거예요. 대신 요게 프라이머라는 걸로 배면 작업을 하는 거, 면 작업을 하는 건데 이건 제가 나중에 교육을 한번 해드릴게요. 요게 그렇게 탄탄히 붙는다고 뜻해서, 그 다음에 이거 안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이게 뭘로 이렇게 쳐도, 벽돌로 쳐도, 예를 들어서요, 없나? 이 벽돌로 쳐도, 예, 벽돌로 쳐도 벽돌이 깨져요. 이게 이 시멘트는 안 떨어지고 벽돌이 깨집니다. 보면 여기랑 같이. 예, 사실은 막강한 자재죠. 이게 잘 몰라서. 이제 가서 저거를 붙이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길어도 오늘 이해하시고 중간에 끊을지 모르지만, 자, 작업은 이걸로 합니다 오늘. 그리고 매뉴얼상에 한 번 비비고 또 한 번 비벼주면 접착력이 강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벌써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요. 요 사각 화이어 캠프만 제가 같이 작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원래 요렇게 쌓아도 되는데, 높이 쌓을 때 이렇게 쌓는데, 요렇게 세로로 쌓으면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비단 몇만 원 갖고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쌓는 거는 똑같이 이 접착면에 접착면에 보이지 않게 양쪽으로 해놓고요. 그냥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바르시는 것도. 그래서 나중에 하면 아까 매달려 있듯이 안 떨어집니다. 이거 한번 붓고 나면 그 옆에도 안 보이게, 뭐 많이 안 나오게 처음에 미우니까 작업을 해주시고, 안쪽으로 붙여줄게요. 밖으로 조금 안 밀려 나오게. 네. 이쪽도 아유, 만능해랍니다. 그리고 모든 시멘트는 딱 붙이고 나서 이렇게 약간 눌러주듯이 해야 나중에 잘 붙어요. 시멘트의 성분 자체가. 예. 이거 잘 붙고, 이쪽은 되어 있고요. 2층에도 마찬가지로 2층 쌓을 때도 점성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안쪽은 나중에 지워지니까 요거를 3분의 안쪽으로 조금 밖으로 삐져나가면, 아이고 좀 삐져나갔네. 삐져나가면 덜 이쁘니까 안쪽으로 작업을 해 놓을게요. 이것도 안쪽으로 작업을 해주고. 근데 사실 저는 나중에 이걸 지게차로 들어서 이동하려고 요 가운데 사이드를 붙여주는 거고, 일반 집에서는 이 옆에는 안 해도 돼요. 위에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고정을 해 놓을 거니까 굳이 옆에는 위가 잡아줘서, 자, 위에 거는 안 붙이고 제가 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은 하이어 캠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한 뭐 30-40분은 요 돌판을 그냥 드릴 거예요. 요 사이즈만하게 하신다고 하면,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요 사이즈만하게 하신다고 하면 드릴 거예요. 예, 수도관 하려. 네. 아유, 손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끊었습니다. 요거 요 X18은 나중에 벽돌에 붙이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데, 항상 여기 보면 요 바깥쪽으로 삐져나오면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2분의 1 이 안쪽으로만 해주시면은 좋아요. 제가 몇 개 만들어 봐도 이렇습니다. 요 안쪽으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럼 이제 이쪽 안에서 밀으면은 시멘트가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럼 밖에 시멘트가 안 보여야 이쁘거든요. 한번 해보드려 볼게요. 이렇게 해서 압착을 딱 눌러주고 잡습니다. 센터를. 그리고 사실은 집에서 이동 안 하실 거면 이 옆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위에서 대부분에 잡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냥 잡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밑에 단만 그냥 안전하게 하려고 했던 거고요. 나오지? 됐어. 그냥 놀듯이, 인테리어가 별거 있습니까? 그냥 놀듯이 재밌게 하다 보면 또 그냥 되는 거지요 뭐.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셀프 인테리어는 조금 미숙합니다. 미숙해야 또 제멋입니다. 이걸 잘하면 엔지니어들이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근데 셀프 인테리어 하시면 정말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저기 자기 집을 꾸며도. 자, 살살 눌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을 한 번만 보여줘.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에 삐져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요거는 그냥 이렇게 매듭을 져 주셔요. 요 안으로 이렇게 매지 넣듯이. 우리가 안쪽은 관상을 잘 안 하니까 이렇게 매지 넣듯이 나온 거를 아까 2분의 1 안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많이 튕겨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시멘트가 덜 나와야 이쁘지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파이어 캠프도 되고 나중에 모양새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단만, 지금 반 단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 그리고 저쪽 거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시장에 오시면 다 보시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벽돌 뒤에다 하셔도, 벽돌에다가 참고로 요 붙이는 거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편리상 제가 몇 개 해보니까 이게 차라리 더 편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안쪽으로 붙여놓고 붙이는 게.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한 번 더 설명을 드려. 레미탈 몰탈로 하면 안 된다고 한 게, 몰탈로 하면 요 정도 양이면 다 떨어져요, 망치 치면. 근데 X18은 나중에 굽고 나면 안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탈 시공을 여기가 한 2cm 정도 시멘트가 위로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시공하면 소비자들은 시공하기 힘들고, 이렇게 얇은 것들은 그렇게 시공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보통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얇은 걸 쓰기 위해서 지금 뭐 좋은 걸 쓰시는 게 좋겠다고 한 거고요. 이렇게 보시고요. 아이고, 장갑을 준비를 안 했구나. 시멘트를 하다 보니까 영상을 끊을 수도 없고 하얀 게 묻어서. 자, 여기까지는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넣고요. 다 하얗게 나오면 밖에가 요게 좀 미워질 수가 있어서 안쪽으로만 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살살 문질러 주면서, 요 멀리서 보면 좀 각이 잡히나? 보자, 각이 잡혔나? 시멘트는 굳으면 약간 색이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레이색으로 바뀌니까 조금 놓으셔도 조금 뭐 삐져나와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나중에 좀 닦아내고요. 자, X18이라는 거는 걸로는 이렇게 시공을 하시고, 만약에 옆에 조정할 때는 요 사이에 시멘트를 좀 많이 넣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도 또 원은 설명을, 이건 설명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샘플로 해놓은 거라서.
요게 여기다 한번 보여줘. 이게 지금 원이 제가 샘플이라 작습니다. 원은 이거 2배 돼요, 보통 시공하시면. 그래서 여기 벌어지는 각이 쪼그러져요, 쪼가져요. 지금은 제가 그냥 샘플로 만드느냐고 이렇게 한 거고, 얘는 파이어 캠프보다는 요 놈은 항상 뒤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 코너랑 요 코너랑 요 코너 두 개가 나중에 여기 위아래가 이렇게 물리려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양쪽을 묻혀 놓고 하셔야 돼요. 요 시멘트 닿는 부분까지. 그리고 얘는 관상용으로만 하실 때는 저번에 제가 설명드린 쉘터 본드 있잖아요. 쉘터 본드로 해도 관상용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하고 요 코너 붙는 부분만, 요 부분만 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이렇게요. 이 두 개가.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우리가 이거는 뭐 위에 사람이 올라타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얘는 나중에 이걸로 화이어 피트 만드실 때는 이쪽에 한 번만 더 보여줘, 소리만. 얘는 이제 천상 굴린 거기 때문에 이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공간은 나중에 뭐 시멘트 아까 얘기한 이런 조금 여기 좀 싼 시멘트 같은 걸로 여기를 이렇게 메꿔 주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시공 안쪽으로만, 밖에 쪽은 미관상 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공간들을 좀 메꿔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붙이는 자재만큼은 꼭 요 조금 접착력이 강한 자재를 써 주셔야 이게 안 떨어집니다.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쪽도 이렇게 들어오시고요. 자, 딱 붙습니다. 이 굴린사 구석은 워낙 이쁘지요. 뭐 또 이거를 취급하는 회사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충분히 넣어주니까 요 사이에도 많이 메꿔지고 좋습니다. 아마 내일 굳으면 안 될 거라서 하나만 더 시공. 이제 뭐 단순하니까요. 제가 설명만 드리는 거고. 이렇게 넣으시고. 자, 살살. 항상 시멘트는 딱 압착이 문지르고 나서 그 안에서 축축축 퍼져야, 안에서 축축축 퍼져야 점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누르시고 안에서 딱 달라붙을 수 있게 딱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큰일 났습니다. 오늘 이거 해놓고 전시해 놔야 되거든요. 늦어져서 못할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딱 붙여놓고 높이가 틀리구나. 안으로 줄여 놓을게요. 자, 싹 눌러주고. 자, 여기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낫겠어요. 여기서 해놓고 저희가 4가지 종류를 이걸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냥 요 파이어 피트, 그러니까 미니 파이어 피트지요. 그 다음에 뭐 콘크리트로 예를 들어서 크게 파이어 피트 만들면 굉장히 비쌉니다. 몇백만 원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자재대가 뭐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요, 몇 장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좀 넓게 할 거면 넓게 하는 게 좀 좋기는 하고. 그래서 오늘 간단히 파이어 피트 찍으면서 제가 이제 영상을 해드린 거고, 파이어 피트는 몇 종류가 선보일 거예요. 저희가 모델로 벽돌은 몇 개 들어가고, 이거 해봐야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자재 뭐 수만 원 내외에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천연자재 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원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저는 되도록 천연자재만 대부분에 많이 하고 매료되어 있잖아요. 또 거기에 같이 또 우리 회원님들이 매료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쪽을 더 연구하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회원님, 오늘 너무 긴 영상 같은데 기본 이론 교육을 좀 제가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괜히 힘들게 시공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거요, 얇은 벽돌 시공해 놓고 여기다 망치로 치면 다 떨어집니다.
그 자재 선정을 뭐를 할 건지를 잘 선정을 해야 돼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원래 아침에 찍는데 저녁에 찍어서 막 자꾸 찍는 친구가 얼굴도 이상하게 나와요. 막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또 제가 오늘 이걸 너무 선보이고 싶은 날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회원님 항상 천연자재 취급하는 자재 매니저를 조금 아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또 조만간에 또 베트남 갑니다. 뭐 연구하는 게 또 있어서, 그래서 조금 우리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 인터넷 인테리어라는 거를 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하고 같이 고민을 할게요. 제가 요즘 어깨가 좀 많이 무겁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조금 참 나태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기존에 머릿속에 있었던 자재들을 또 계속 가서 연구하고 찾아보고 합니다. 회원님 이렇게 인사드리고, 항상 감성이 좀 풍족한 나라, 감성 시대에 살면 정말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뭐 자살도 찍어지고 요즘 복잡한 세상도 좀 쉽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감성이 묻어나는 자재를 계속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숙한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쓰는 용도를 같이 설명하는 거지 뭐 이쪽에 베테랑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긴 시간 파이어피트를 설명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